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하이킹 나오셨을 때가 얼마나 되셨죠? 한 5개월 전쯤인가요? 아, 그래요? 그때 네. 초기였군요. 네네. 정부 초기. 네. 네. 장관 되고 한 달 조금 넘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공무원 이제 6개월쯤 해보셨죠? 네, 장관?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네, 보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 네.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린 모두의 창업 같은 프로젝트 뜨니까 공무원 하길 잘했다 이런 그래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예. 근데 현 정부 공무원 특히 장관들 좀 힘들다는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뭐 장관만 힘든 것 같진 않고 예. 전체 그래요? 저기들이 다 힘든데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라이브 얘기를 좀 예. 했었는데 그때는 국무회의 라이브만 했었는데 더 늘었군요. 그 뒤로 업무 보고 라이브 하고 예. 공공기관 라이브 하고 예. 뭐 다양한 라이브를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설명하자라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정말 다 오픈돼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응은 이제 좀 되셨습니까, 완전히? 뭐 어느 정도 업무는 좀 그래도 파악은 예. 됐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예. 토론도 좀 가능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고 예. 그래도 아직도 업무 보고하고 공공기관 보다 보면 아 이거 또 모르는 거 또 있었구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기업 계실 때도 말입니다. 위에 분들을 뭐 모셔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을 같이 일하는 거랑 기업에서 위에 어떤 분들을 모시는 거랑. 뭐 제가 있었던 IT 업계는 좀 예. 워낙 디테일하게 예. 챙기는 분들이 좀 많은 예. 동네여서 예. 그 부분은 크게 좀 다르진 않는데 예. 어떤 지점이 대통령은 좀 저는 굉장히 또 다른 지점이라고 느껴지는 예. 게 현장에 정말 밝구나.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예. 저렇게 질문을 잘 하실까. 예. 이런 게 정말 감탄합니다. 예.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 추정하십니까?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얼마나 이제 모두의 창업 관련된 저기를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이 성남 분당 얘기를 했더니 그 건물 딱 듣자마자 퐁퐁 나이트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그래요? 듣고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그 건물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까. 그건 좀 인상 깊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감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번 고민되시면 정말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 집요함 이런 그 강도가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 오늘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 그 얘기 들어가 볼까요? 창업. 네. 우리나라 창업이 왜 안 됩니까? 보시기에 가장. 창업이 사실 많이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너무 쉽게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두의 창업 설계하면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했던 게 창업을 좀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단계도 만들고 그 단계에 또 선배 창업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또 투자 받을 때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서 준비돼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이번에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이제는 회사에 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도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AI 때문에 더 그럴 것이고요. 네, 그런 것도 예상되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사실 인력 채용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는 상황이라 이런 기업에서의 경험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한데 이런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쌓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은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기회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선배도 좀 연결해주고 투자도 연결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배들 만나기 위해서 비용 내고 커뮤니티를 그렇습니다. 가기도 하고 할 정도여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선배들을 만나고 서로 또 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기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창업에 물론 자영업자들 창업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창업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사를 하시다가요. 외국에 간 분들이 제 주변에 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만큼 하면 미국에서는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한국에서 한
한 70% 정도의 노력만 하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또 창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 또 하던 분이 나가야지 거기 자리에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업종에 확 뜨면 거기 무한 경쟁을 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업의 네.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창업은 이제 테크 창업과 로컬 그렇겠죠. 창업이라고 지역 창업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영업 창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 살고 싶다 해서 이동한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 살면서 아버지나 이제 가족들의 사업들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창업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최근에는 처음부터 좀 수출까지 연결해서 시장을 좀 넓게 보고 갈 자영업보다 수 이쪽이군요,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청년들에게는 그런 길들을 제시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전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관심입니다. 사실 이제 해외 그 창업들도 뭐 해외라고 해서 안 망하는 건 아니고 한 2번, 3번 정도 창업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성공이 높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경험들을 좀 가급적 작고 짧게 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제도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저희 창업 설계의 핵심 속에 있습니다. 거기 자영업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딱 자영업이다 아니다를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자영업으로 간다. 뭐 이런 설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 거냐라는 그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라는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돕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한 방향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왜 우린 더 큰가요? 외국보다. 통계로도 얘기는 나오는데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그 실패를 용인하는 횟수가 확실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겁이 나겠죠. 우리는 실패하고 나면 정말 이게 끝인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문화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아서 이게 뭐 문화라고 인식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실패, 제도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얻게 되면 이 경험을 나눠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자산이 되도록 좀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나와서 설명드리는 이유도 그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 어떤 미래가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떤 정의되지 않았던 문제를 혹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그리고 풀어가는 능력과 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아까 문화를 말씀하셨지만요. 전통적으로 어떤 창업, 사업을 하다 망하면 집안 망한다. 뭐 이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에는 우리 문화도 있겠지만요. 한번 실패하면 실제로 굉장히 재기가 어려운 어떤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사회적 상황, 용서가 없는 사회적 상황. 그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설계할 때는 창업을 준비할 때도 한 2달 정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 자금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또 이제 창업의 사업화가 가능한 자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100명 정도를 이제 뽑게 됐을 때는 전국 이제 저희가 지방 단위로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나중에 100분 정도를 뽑으면 이제 1억 정도 사업 자금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한 분에게는 이제 10억 정도의 투자와 창업 자금을 드리는데 이 과정을 한번 설계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도 보완해야 될 제도가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저는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은 다른 사람 돈을 빌리는 것보단 투자라고 하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테크나 이런 새로운 창업 쪽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로컬 창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창업도 지금까지는 투자나 연구개발 R&D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없었는데 이 부분도 기술 창업처럼 좀 프로그래밍화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이제 로컬 창업 사업가들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심으로 프로그램 좀 설계하고 투자자와 있습니다. 연결도 시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 실제로 요즘 그 로컬 창업을 놓고 그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모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로컬 창업을 좀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멘토링도 해주고 하는 그런 구조들로 만들 예정입니다. 선발 과정은 경연연식인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짜야 그래요?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월 달 내내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거 발표하고 나서 제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와 제안과 또 사설도 한 4-5군데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 발표하고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거꾸로 보면 관심도 많고. 걱정들은 뭔가요? 그분들의 걱정. 또 정부가 정책을 나서면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랑 그다음에 자금만 준다고 그게 되겠냐. 또 뭐 기술 창업만 지원하냐. 40대 50대는 왜 지원 안 하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생각해봐도 다 이제 말씀드린 거 맞고 또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고등학생들도 좀 창업의 경험을 갖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얘기 같습니다. 매번 정답을 푸는 시험 문제 중심으로만 풀다가 창업 캠프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본인의 미래에 창업이라는 걸 하나 놓겠다고 했던 현장에 이제 고등학생 이야기가 있었고 그 친구가 본인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했는데 이걸 다른 학생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 한번 되게 적극적으로 보자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횟수도 늘리고 대상도 좀 더 확장하는 형태로 창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제 재도전 뭐 실패 이런 거에 대한 시각들을 좀 다양하게 갖는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선발 과정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기술의 어떤 범위 제한도 없는 거고요. 완전한 아이디어 본인이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하시면 그걸 넣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골라갈지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창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구체화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한 장관님이 이제 기업에서 나오셔가지고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공무원 입장에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 경연을 평가하는 게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또 경직된 사고로 무엇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답답한 마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진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평가하진 않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중기부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도 민간 투자자들이 와서 고르는 경우들도 많고 본인이 아예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좀 골라내는 방법들을 좀 더 설계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한 장관님은 포함이 안 되길래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느낀 여러 장관님들을 모시면요. 공무원분들이 장관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 질문지를 만들고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이제 관여를 안 하니까요. 그럼 아주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분들이 하시면 물론 꼼꼼하고 능력 있는 똑똑한 분들이 하시니까 굉장히 일의 어떤 그 퀄리티는 좋은데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너무나 똑똑한 분들이 안 할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니까 이제 장관이 가서 실수할까 봐 좀 걱정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실수 좀 해도 될 것 같다. 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한 장관님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이 창업만큼 화제가 된 게요. 30대 과장. 일단은 가능한가? 공무원 사회에서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청에서 부과된 게 이제 2017년에 돼서 지금 한 8, 9년 정도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조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승진 적체 이런 게 좀 다른 조직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게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 이제 새로운 기술들도 나오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비어 있는 자리나 이런 데는
가능하다면 좀 젊은 분들 발탁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그렇다고 또 30대만 발탁된 건 아니고 뭐 지방청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저희 본부에 다시 와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일의 경험이 많이 필요한 곳은 이제 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배치되고 또 좀 아예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관의 자료를 쓰거나 이럴 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젊은 분들을 좀 발탁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저항은 없습니까? 뭐 아무래도 불만이 없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이제 정해진 순서가 있었을 거고 기다릴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새로운 분이 나타나면서 보여지는 기회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여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해보고 또 문제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저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고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도입하신 다음에 가시적 변화를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지금 살펴봐야 될 단계인가요? 현재 이제 정보화 담당관을 저가 젊은 분을 모셨는데요. 예전에는 정보화 담당관을 전문가 IT 전문가를 썼다고 했는데 중기부 같은 경우는 저는 정책 전반을 아는 분이 오히려 이 정보화 설계를 하고 IT 기술은 좀 전문가 도움을 받고 공부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존의 관점하고는 다른 분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만족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30대 가져간다니까 나도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네, 좀 아무래도 있으시고.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부처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부처란 건 뭔가요? 그 개념이? 좀 정해져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정해진 답을 갖지 말자라는 거고요. 물론 그래서 좀 체계적이지 않고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다시 고쳐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정해진 답 없이 우선 그냥 해보자 하는 쪽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워낙 그 관련되어 있는 정책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거를 좀 합쳐서도 일을 해보고 나눠서도 일을 해보고 하는 것들의 이제 실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냥 타이틀과 상관없이 좀 토론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은 완전히 다 됐는데 앞으로 그 AI 시대 이제 정말 급격히 모든 것이 변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입사원 교육을 못 받는 상황까지도 지금 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 그 초기 진입에 아이들. 저는 그냥 지금 오는 그 시대를 너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려면 결국 부모가 다 계획하지 말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부모가 할 일인 것 같고 저는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환경인가요? 이게 시간이 다 돼가. 뭐 도구는 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고 AI 기술 같은 경우 무조건 먼저 써봐야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길을 좀 부모들이 너무 많이 설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또 이게 또 안전한 직업이다. 근데 아무도 그 친구가 미래의 그 시간이 방목하라 이 말씀이시죠.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목시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